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 앤 런 아카데미 기관 교육에 참석하신 우리 원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진행할 플레이 앤 런 아카데미 충청지사장 이슬희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환영합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린 선생님도 계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선생님도 오늘 있으시네요. 이번 교육은 리딩에서 스피킹으로, 이해에서 표현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기나 듣기, 쓰기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말하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 많아요 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과 원장님께 도움이 되어드릴 여러 가지 팁 준비했고요. 또 교육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해와 표현이라는 단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영역이라는 점 눈치채셨겠죠. 2015년에도 교육과정이 개정됐었는데 2022년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어요. 교육과정이 빠르게 변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시대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우리 학원은 어떤 수업을 해야 할까 하고 원장님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고민하셨을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은 없었을 거라고 감히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원장님은 정답을 미리 알고 플레이 앤 런 아카데미를 선택하셨으니까요. 플레이 앤 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이미 알파 세대를 위한 트렌디한 교육을 이끌고 계신 거죠. 선생님과 원장님의 해안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육 환경은 계속 변하고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께서 맞이할 친구들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 선생님께서 플레이 앤 런 수업을 더 알차게 운영하실 수 있는 팁,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초등 입학 전 친구들 문의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신규 모집 특강을 구성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4분기 겨울방학 맞이해서 체험 수업 특강으로 운영하시면 예비 원생도 즐겁게 수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규 원생 모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닉스 신규반 모집에 제가 기운 팡팡, 에너지 팡팡 넣어드릴게요. 다양한 꿀팁은 전체 과정으로 풀어서 안내해 드리니까 오늘 교육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팁에 앞서서 왜 우리가 플레이 앤 런으로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확인해 볼게요. 영어 교육 이론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정보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면 학부모님 상담하실 때 확실히 주도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기관교육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스텝 ABC입니다. 플레이 앤 런 프로그램은 친구들이 디지털로 똑똑하게 체험하는 스토리 리딩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픽션, non-fiction story, 즉 한 권당 2가지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사실 리딩은 도서관이나 집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학원의 친구들은 디지털 체험과 프로젝트를 결합해서 배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딩 수업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이 차별화를 정확하게 홍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밝고 행복하게 리딩 수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리딩 수업이 스피킹으로 입소문 날 수 있는 비법들, 액티비티, 브레인스토밍, 컴프레hension까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irst step A는 activity입니다. 스피킹으로 소문난 reading class. 우리 원장님들께 제가 이 타이틀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 때문입니다.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이제 파닉스로 입학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의 교육 배경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탄탄한 읽기 수업의 방법을 체크하세요. 읽기 수업이 먼저 자리 잡아야 친구들의 스피킹도 트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교육 과정과 읽기 수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 왜 우리 플레이 앤 런 프로그램이 스토리 리딩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섹션의 꿀팁. 신규 원생 모집 특강에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플레이 앤 런 프로그램은 스토리 리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단순한 리딩에 이렇게 많은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플레이 앤 런 프로그램은 sing, cook, create, discover 어떤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디지털 티칭 툴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프로젝트, 파닉스 게임, 크래프트 아트 이런 것들로 스토리를 리드하게 되잖아요. 왜 에일리스트는, 왜 플레이 앤 런 아카데미는 리딩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준 걸까요? 그 답은 첫 번째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과의 학습은 더 이상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4스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알파 세대 친구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해 안에 포함된 내용이 듣기, 읽기, 보기이고 표현 안에 포함된 내용이 말하기, 쓰기, 제시하기죠. 4스킬은 지금껏 우리가 친구들을 가르쳐왔던 언어 기능인데요. 보기와 제시하기가 이번 교육과정에 신설되었어요. 이 내용은 12월 사업 설명회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꼭 챙겨보세요. 이렇게 영어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있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영어와 관련한 내용, 또 영어 외적인 내용으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읽기에서 말하기 또는 쓰기로 영역을 통합해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Integrated Approach라고 합니다. 이 통합적 교수 방법은 영어 교육에서 최근 몇십 년간 꾸준히 강조되어 온 사안이고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교수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지면서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뷰잉과 프레젠팅이 포함된 것도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책이 아닌 미디어로 영어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요. 자,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2월 사업설명회 영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들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통합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효과적인 읽기 수업을 해주려면 어떤 읽기 수업을 준비해야 할까요?
Interactive reading, 통합적인 읽기 수업, 즉 읽기 수업을 말하기 수업과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글을 상호 보완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글을 집중해서도 읽어보고 단어만 찾아보기도 하고 큰 소리로도 읽어보고 세밀하게도 읽어봐야 합니다. Activities for Interactive Reading Techniques.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는 주제를 소개하거나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배경 지식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Activating Schemata는 쉽게 말씀드리면 background knowledge, 즉 학생들의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 건데요. 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연결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과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예측하고 실험하는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친구들이 처음 만나는 리딩 스토리에 대한 관심의 크기 차이가 되는 겁니다. 또 수업 중 읽기 활동은 give students a sense of purpose for reading, 즉 학생들이 글을 읽는 목적을 갖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읽기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살, 6살, 8살, 9살까지 되는 친구들이 글을 읽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재밌어야 글을 읽습니다. 즉, 글을 읽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신이 나야 더 읽고 싶다, 다른 주제 읽고 싶다 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즉, 수업 중의 활동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끔 지구력을 길러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수업 후 읽기 활동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작가 의도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꼬맹이 친구들은 액티비티북을 활용해서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를 반복해서 공부하고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럼 이런 상호 보완적인 읽기 수업의 흐름을 Play and Learn의 레슨 플랜에서 확인하실게요. 원장님도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홈페이지에는 모든 교실마다 차시별, 과정별로 레슨 플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레슨 플랜은 B-레벨 10호 The Happy Snowman의 레슨 플랜입니다. 왼쪽 페이지가 레슨 플랜의 표지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수업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미리 아시고 계시지만 이 수업 절차는 유니플레이어의 순서를 표기해 놓은 거죠. 이 수업 절차와 Interactive Reading Technique의 연관성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차시 수업만 먼저 보겠습니다. 유니플레이어의 순서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Pre-Reading Activity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Activating Schemata, 즉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생님께서는 Brainstorming, Book Cover, Picture Walk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The Many Moons, 달에 관한 스토리를 읽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보름달을 봤던 기억, 초승달이 눈썹을 닮았다 하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모두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읽기 전 수업에는 이 brainstorming, book cover, picture work 단계에서 친구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불러일으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While reading 단계에서는 voca time 그리고 story animation, let's read를 통해서 읽기의 목적, 즉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현재 디지털 티칭 툴을 통해서 또 이후 차시에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comprehension, 이해를 확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 포스트 단계에서는 comprehension activity 그리고 또 activity book을 활용해서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드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겠죠? Play and Learn 아카데미가 리딩 수업에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한 이유는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한 후에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글로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색다른 리딩 액티비티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Play and Learn의 레슨 플랜을 차례대로 수업에 진행하시면 리딩에서 스피킹으로, 즉 이해에서 표현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로 쑥쑥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예비원생들, 신규 특강을 준비할 때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셔야 할까요? 지금까지 확인하신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통합적 언어학습을 바탕으로 첫 번째 액티비티 섹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특강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Play and Learn 교재에 초이스하시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제가 드리는 팁이죠. 먼저 첫 번째로 예비원생의 나이를 확인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5세에서 6세 수준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하는 경우에는 Sing 교재, 즉 A-레벨 교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벨 A는 아시다시피 Mother Goos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전래 동요를 친구들이 엄마 앞에서 흥얼거리고 율동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리딩이 어떻게 스피킹이 되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8세 정도 초등 입학 전후 나이대의 친구들은 레벨 B에서 컨텐츠를 선택해 보세요. 이제 이 친구들은 노래 부르기보다 다른 활동을 더 즐거워할 경향이 크거든요. Cook, Create, Discover 중에서 선택하시면 친구들이 영어를 새로운 활동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습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9세 이후부터는 Play and Learn 프로그램의 D 레벨이 좋지만 Flying Up English의 파닉스 수업을 꼭 결합하셔서 균형 있는 리딩 수업을 준비하시고요. 이 9세 이후, 8세 후반, 9세 이후부터는 알파벳 철자를 친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파닉스 수업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자 특성 역시 프로그램 선정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클래스를 꾸렸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남자아이들이고 활동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Sing 또는 Discover 주제로 선택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의 친구들은 인지 발달 단계 중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때인데요. 즉, 친구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노래 부르기, 내가 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디스커버 했다라는 사실을 뽐낼 수 있게 해주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인지 발달 단계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이고 친구들이 좀 내성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Cook, Create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만들었다에 관한 반응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vehicle, 탈 거, jobs, 직업 관련한 것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레벨 B의 8권, Blue Kangaroo, 그리고 레벨 C의 The Gingerbread Man이 제가 추천해드리는 교재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선정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기입니다. 영어과 이벤트 데이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휴일 기념 프로그램인지, 주제에 따라서 컨텐츠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학습자 특성 그리고 시기적 특성이 컨텐츠를 선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강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는 상담이 들어온 신규 원생들의 특징을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메모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 클래스가 되었던 여러 클래스가 되었던 공통된 요소로 친구들을 묶어주세요. 이후 선생님께서 먼저 홈페이지에서 레벨별 주제를 확인하시고 유니플레이어를 통해 교재를 꼭 미리 확인하셔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가 추천 교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Blevel 10호 The Happy Snowman 이고요. 겨울방학 특강용으로 적절하고 이 교재를 시작으로 친구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까지 특강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어요. 특강 이후 학원을 등록하고 추가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Ready Action의 크리스마스 시즈널 스페셜 교재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사이언스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STEAM 교육이나 개정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 그분들의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교재입니다. 이후 학부모님 설명에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The Happy Snowman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지금 있으시면 함께 넘기면서 확인하셔도 좋고 태블릿으로 유니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 브레인스토밍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브레인스토밍만 잘 되어도 수업 진행이나 수업 결과가 굉장히 효율적인 점은 아시나요? 앞서 읽기 전 활동에서도 간단히 안내드렸죠? 그런데 간혹 우리 원장님께서 제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유니플레이어로 수업할 때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픽처워크 단계의 샘플 퀘스천에는 답이 안 써져 있나요? 라고요. 또는 브레인스토밍 단계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수업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라고요. 이 두 번째 섹션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왜 유니플레이어에 제시되는 샘플 퀘스천에는 답이 있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이 왜 스피킹에 답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께만 알려드리는 퀘스천 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컨텐츠 Blevel 10호 교재의 레슨 1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박스 뒤에 있는 그림을 guess, 추측하면서 관련한 주제를 떠올려 보는 활동이죠. 이 활동은 우리 친구들에게 리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줍니다. A 섹션에서 말씀드렸죠. 친구들은 단순히 눈사람을 보고 와, 스노우맨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랑 내가 눈오리를 만들었었지. 아, 눈을 밟았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났지. 아, 눈이 오면 날씨가 이렇게 추웠지. 그때는 몇 월이었더라? 이런 배경 지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뇌는 상황을 예측하고 예측한 내용과 받아들인 내용의 차이를 계속 감지하면서 이걸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눈사람, 그리고 새롭게 읽게 된 눈사람과의 차이를 예측해가면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읽기를 guessing game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anticipation의 밑바탕이 바로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북 커버나 픽처 워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죠? 선생님들 모두 책 표지 보고 우리 친구들과 인터랙션, 서로 의견 나눠보고 계시잖아요.
A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바로 interactive reading, 이해와 표현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리딩 수업을 스피킹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교육과정의 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원장님은 그 변화에 선두에서 제일 트렌디한 수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교재의 이미지를 보고 서로 질문 답변해보는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간혹 우리 꾸러기 친구들이 카드를 한 장씩 뒤집지 않고 한 번에 와다다다 눌러버려서 이미지가 바로 등장한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 이 그림으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해줘야 할까 난감한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샘플 퀘스천에는 답이 없어서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내가 틀린 표현을 알려주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친구들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나이 때 친구들은 아시잖아요. 별거 아닌 말들에 까르르 깔깔 무척 즐거워하는 거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샘플 퀘스천들은 답이 없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리딩만큼 중요한 스피킹에서 부담이 없으려면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과 픽처워크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까요? 물론 프로그램의 샘플 퀘스천만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와 표현이 가능해지려면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우리가 interactive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interactive learning을 위한 질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isplay question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동시에 알고 있는 질문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title of the story? 와 같은 질문이죠. 해당 질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플레이어에도 대답이 정확히 적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퀘스천을 통해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what의 의미를 알고 있다 또는 문장으로 대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처럼 친구들의 강약점을 확인하시고 진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referential question은 선생님이 모르는 답이 있는 질문을 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답을 하는 경우죠. 브레인스토밍 과정 다시 확인해 보실게요. 자, 박스를 넘겨서 snowma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snowman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referential question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the snowman is wearing a red scarf. 눈사람이 빨간색 목도리 하고 있구나. Jenny,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제니, 너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니? 답이 안 정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니가 보라색을 좋아했다고 할게요. I like purple. 그럼 선생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죠. Do you have purple scarf? 너 보라색 목도리 갖고 있어? 라고요. 또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nose of a snowman made of? 이 snowman의 코는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이 질문은 display question이네요. 당근이라는 게 다 보이니까요. Do you see it? 보이니? 그럼 또 제니한테 물어볼까요? Do you see it, Jenny? Yes,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Do you eat some carrots? 너 당근은 먹니? 그럼 또 why or why not? 왜 또는 왜 안 먹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referential question 활용하시면 수업 내용을 정말 풍부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스키마타, 배경 지식도 충분히 자극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신나서 참여할수록 수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은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B 섹션 브레인스토밍의 팁, 수업을 더 즐겁게 이끌어 나가는 질문 기법은 답이 없는 질문, referential question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display question, 이해나 친구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들, 특히 두 개의 스토리, fiction, non-fiction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brainstorming part, 그리고 픽처워크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간혹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로 표현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한 점을 꼭 칭찬해 주시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 C 섹션은 comprehension, 이해입니다. 본래 리딩 수업의 목적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온전히 이해한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Play and Learn 프로그램은 친구들에게 fiction, non-fiction 두 가지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이해하는 것도 벅찰 수 있는데 왜 Play and Learn은 두 가지 리딩을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스토리가 꼭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Play and Learn은 각 권당 픽션 스토리 하나, non-fiction 스토리 하나, 총 두 가지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 Happy Snowman의 경우에도 픽션 스토리 The Happy Snowman과 non-fiction 스토리 Snow Fun 두 가지 리딩이 준비되어 있어요. 픽션 스토리에서 게임으로, 챈트로, 액티비티로 익힌 내용을 non-fiction 스토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실생활 이야기로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픽션을 non-fiction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친구들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했던 픽션 스토리를 자신의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가 자신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낄 때 실제로 학습자의 intrinsic motivation, 즉 내부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요. 더 활발한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픽션 스토리의 문장은 또 non-fiction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션 스토리에서는 문장이 모두 비동사를 활용해서 만들어졌죠. My snow angel is tall. big인가요? 네. 그리고 my sled is fast.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non-fiction에서는 새로운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make, build와 같은 동사들이 유니플레이어의 comprehension 파트에 등장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동사의 의미도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동작을 통해 더 확장시켜서 이해시키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단어는 똑같고 동사만 변화했으니까 그 액션 verb의 모션을 취해 주시는 거죠. make 아니면 build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의 폭이 증가하면 친구들의 흥미 그리고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만 드리는 또 하나의 팁은 우리 교재의 이미지와 관련한 겁니다.
제가 플레이 앤 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스러움 때문인데요. 우리 프로그램은 잘 아시겠지만 각 페이지마다 사랑스러운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주얼 에이드, 시각 도구들은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제작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comprehension, 이해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설사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읽지 못하더라도 이 사파만으로, 그림만으로도 의미를 70%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지적으로 어려운 거, 인지적 과부하, 이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친구들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더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플레이 앤 런 교재의 사파가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A-레벨 2호 두 번째 성입니다. The Old MacDonald Had a Farm 이죠. 자, 교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쓱 보세요. 각 페이지마다 맥도날드 아저씨가 기르는 동물들이 보이죠? 혹시 뭔가 발견하셨나요? 자, 이렇게 교재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등장할 동물의 일부만 빼꼼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 픽처워크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미리 guess, 추측해 보게끔 하시고요. 단어를 미리 말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실 수도 있겠죠. 또 교재에는 해당 레벨 수준의 아이들이 말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친구들이 farmer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rake, 갈기, hay, 건초, 그리고 농장에 있는 pond, 연못과 같은 단어들도 머릿속에 아주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픽처워크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대표 교재 The Happy Snowman의 이미지도 확인해 보실까요? 혹시 오늘 주제와 별개로 귀엽게 느껴지는 요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페이지마다 다른 동물들이 그려져 있죠? 처음에는 토끼, 고양이, 새, 빨간새네요, 여기선. 그리고 강아지, 너구리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색깔도 다양하죠?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리스가 집집마다 걸려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다른 눈사람도 보이죠. 즉, 친구들이 one, another 이라는 표현도 익힐 수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이 교재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의 기대감도 설레는 마음도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이해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 모두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이 스피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수업 시에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교재의 작은 서파들 모두 그 활발한 인터랙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모두 즐겁게 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홍보 그리고 학습 효과 모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WTC, 즉 Willingness to Communicate 이라고 합니다. 더 말하고 싶게 motivation을 주고 self-confidence를 심어주고 친구들과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주는 활동들, 이 수많은 장점이 담긴 활동들이 정말 단순하게도 교재 속에 있는 또는 유니플레이어 화면 속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섹션, comprehension의 팁,
픽션 스토리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은 픽처 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교재에 숨겨진 또는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이 커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스피킹으로 소문난 리딩 클래스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액티비티 섹션, 교육과정,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 초등 친구들은 유니플레이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수업을 구성해 보세요. 특강 수업용 프로그램도 신학기 전에 꼭 검토해 보시고요. 브레인스토밍 픽처워크 단계에서는 친구들의 스피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referential questions, 답이 없는 질문들 적극적으로 듣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comprehension을 위해서는 픽션 스토리에서는 픽처워크를 활용한 이미지 헌트 게임, 이미지 찾기 게임이겠죠? 해보셔도 효과 좋고요. non-fiction 스토리는 실생활 관련된 표현, 액션 버브를 직접 친구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의미를 익혀서 친구들의 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self-confidence 꼭 키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워드카드를 활용한 칠판 수업, 그리고 플레이 앤 런 수업, 소문나게 안내하는 방법도 준비했는데 원장님께 꺼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머지 제 주머니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산타클로스의 선물 주머니처럼 다음 교육에서도 원장님이 학원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 꿀팁 끊임없이 담아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오늘도 기운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